자, 다음번 한번 가봅시다. 자, 12번이요. 거기 들어오세요. 자, 다수결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오세요. 아유, 졸려고 다 죽을래. 아유, 시원아, 왜 초점이 없어? 유찬아, 정신 차려. 나봐. 다음 1번, 2번, 3번, 4번. 잘 풀었는데 4번이 답이었죠. 5번 찍는 사람은 반성하시군요. 자, 12번 한번 넣을게요. 자, 처음 봅시다.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삶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there can be,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o much of a good thing, 좋은 것에 너무나 많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게 너무 많다. 사실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가장 힌트되는 단어가 뭐였었어요? Too much죠. 그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거 유행했었지. 그지? 우리 TMI라는 말 많이 썼잖아. 그죠? 그래서 too much,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니네 항상 알겠지만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어떤 단어 앞에 over가 붙어 있으면 그거 무조건 안 좋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지나친 건 무조건 아는 거야. 우리 사자성어에도 무슨 말이 있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었지. 그지? 들어봤지?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야. 알았죠? 그래서 지나침이 있을 수 있다. even 심지어 the best things in life, 삶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것들도 are so great, 좋지 않습니다. 뭐 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된다면. excess요. 어때요? 같은 말 계속 쓰고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지나치는 게 안 좋아, 안 좋아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this concept, 이러한 개념은 뭔데? 지나침이 좋지 않다라는 바로 앞문장을 갖고 있는 말이지. 그지? 똑바로 안 하잖아. 이런 씨. 집에 가서 인강을 들어. 그러면 너 누워서 봐도 되고 물구나무 서서 봐도 되고 쉬하면서도 볼 수 있어. 왜 그래? 이러한 개념은 has been discussed, 뭐했다? 논의되어져 왔습니다. At least, 적어도 as far back as 아리스토텔레스 오빠가 나왔네. 됐어? 아리스토텔레스 오빠만큼이나 훨씬 과거 이전부터도 논의되어져 왔습니다. 옛날부터도 얘기를 했었다고요. 뭐에 대해서요? 지나침이요. 지나침은 안 좋다는 거. too much, excess, 안 좋다는 거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그는요, 누구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오빠 얘기하는 거지. 이 오빠는요, 됐냐라고 주장했어요. Being virtuous means, 이렇게 돼 있네. 미덕이 있다라는 거. 우리 virtue라는 단어 외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미덕이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나 뜻 더 알아두셔야 돼요. 장점. 근데 virtue가 장점이라는 뜻도 있어. 됐어?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미덕이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mean이라는 단어는 투부정사 ing 다 올 수 있지만 뜻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mean 다음에 ing는 무엇을 의미하다의 뜻이지만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무엇을 의도하다의 뜻이라고 했어. 그냥 해석 잘하라고 그랬지. 자, 뭐를 의미하는데? 밸런스를 찾는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미덕이 있다. 좋은 말이잖아. 근데 그거는 결국 뭐 얘기하는 거라고? 균형을 얘기하는 거야. 글쎄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데 too much 안 좋아. 밸런스 좋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균형이요. 됐나요? 그 다음에요. For example, 갑자기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죠. 선생님이 귀에 못이 박히게 맨날 하는 말 뭐였어? 예시. 앞문장이 주제입니다. 됐냐? 예시 나왔으니까 앞문장 뭐? 균형이 최고다. 됐냐?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should be brave. 용감해져야 됩니다. 용감해야죠. 그죠? But 하지만 뒤에 무슨 얘기 나올까? 너무 용감한 거 뭐 한다고요? 뒤진다고요. 알았죠? 누군가가 너무나 용감하다면 they become reckless. 그들은 무모해집니다. 용감하다고 원시 시대 때 우리 인간이 너무 용감해서 용감한 사람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자한테 일로 와봐 이 새끼야 한판 붙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라고요. 알았죠? 지나친 용감은 무모하게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요. people, 사람들은요 신뢰해야 됩니다. trusting 해야 돼요. 하지만 누군가가 너무나 trusting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말 뭐? true 계속 쓰고 있지. 과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무나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they are considered, 그들은 간주되어집니다. gullible 간주되어집니다. 잘 속아 넘어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됐요? 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야,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 그치? 그래서 항상 의심해봐야 돼. 근데 얘들아 나를 믿어도 돼? 알았지? 나를 믿으라고. 내 말 진짜야. 알았지? 입시 얘기나 이런 것들 해주는 거 잘 들어야 돼. 나는 니네들한테 거짓말 안 하거든. 왜냐면
니네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면 니네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간 과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내가 중3부터는 입시 얘기해줄 때는 무조건 현실을 얘기해줘. 알았냐? 아니 그때도 얘기했잖아. 지금 1년에 시험 보는 수능 시험 보는 인원이 50만 명 재수생까지 합쳐가지고 약 50만, 55만 정도 되는데 상위 15개 대학, 인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가는데 뽑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4만 명이라고. 4만 명. 10% 안에 들어도 갈까 말까라고. 아니야. 근데 얘가 목동이냐? 얘가 대치동이냐? 아니잖아. 그치? 그럼 니네들 어떻게 해야 돼? 니네 학교에 가서 전교 10% 안보다 더 안에 들어야 갈동말동이라고. 이게 현실이야. 아니 선생님 그때 얘기했잖아. 외고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외고가 어디라고? 대원외고. 대원외고는 전교 꼴찌가 어디 갔다고? 경희대 갔다고. 전교 꼴찌가 경인대에 갔다고. 전교 꼴찌가. 그럼 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니네들은 걔네들 이기려면 10% 안보다 더 잘 들어야 돼. 아까 선생님이 돼지고 얘기해줬는데 340명 중에 전교에서 30도 간다? 인서울 갈까 말까라니까. 이게 현실이야. 알았지? 공부 졸라 잘하는 거야. 아니, 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00명 중, 너네들이 애를 낳았어. 100명 중에, 우리 애가 100명 중에 10등 했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잖아. 못 갑니다. 이게 현실이야. 너네 중3 애들 얘기해보면은,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약대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성적 보면은 못 가요. 죽었다 깨나 못 가요. 근데 가고 싶대요. 꿈이 무너져야 돼. 그거를 고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가서 느끼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빨리 공부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니네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 선생님,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나요? 가능해요. 가능하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근데 니네들은 중1 때, 중2 때, 중3 때, 고1 때, 고2 때 똑같은 질문만 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조건이 붙잖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면 맨날 물어봐. 그럼 안 된다고. 열심히 하라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대학 갈 수 있어. 나중에 울지 마. 자, for each of these traits, 이러한 각각의 특성에 있어서 최고다. 뭐가? to avoid, 피하는 게 deficiency, 부족, excess, 과도함을 둘 다 피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결국 요거를 피한다라는 말은 위에서 한 단어로 찾으라. 그럼 뭐 얘기하는 건데? 밸런스. 근데 그런 같은 말이잖아. 얘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밸런스라고. 부족함, 끝. 너무 넘침, 끝. 가운데. 됐어? 균형 찾아야 된다고요.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은요, is to live, 사는 겁니다. At the sweet spot. 우리 그냥 해석하면 달콤한 지점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 지점에 사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인데? 바로 요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건데? 밸런스. 됐네? 이 문제가 뭐였었어요?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죠. C스팟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가운데, 중간, 균형, 이 말이 들어가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다음 몇 번이라고? 답은 4번. In the middle of two extremes. 두 개의 극단 사이의 가운데.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균형.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 12번 문제가요. 내가 뭐라고 그랬죠? 함축음이 추론이라고 그랬죠. 모의고사에서 함축음이 추론은 21번 문제입니다. 번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함축음이 추론은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빈칸이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C스팟 이거 없어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밸런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양 극단의 가운데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됐냐? 그래서 빈칸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Maximize well-being, 행복을 최대화시키는 달콤한 지점, 중간 지점에 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이요. 아리스토텔레스 오빠의 제안은 바로 뭐냐면 that 이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virtue, 미덕이라는 건 the midpoint,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중간 지점이요. 그래서 where someone is a leader 생각해 마시고 nor 생각해 마시고 leader A nor B 뜻은 뭐라고? A, B 둘 다 그냥 만약에 leader A nor B가 나오면 수일치는 B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주어자리 오면요. 됐나요?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누군가는 too generous 너무나 관대하지도 않은 거고 too stingy 얘들아 stingy는 굳은살한 뜻이야. 인색하이라는 뜻이라고. 알았죠?
너무나 반대하지도 않고 너무나 인색하지도 않고. 그다음 too afraid. 너무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는 두 개다가 아닌 중간 지점이 바로 미덕이 있다라고 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지점. 그냥 이 모의고사 문제는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 정말로 많이 출제했었습니다. 머릿속에 뭐 생각하면 돼? 그게 있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알았죠? 적당히 온건한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주제예요. 네, 아래 있는 거 빈칸 채우고 없어요. 인생에 뭐하는 것들, 좋은 것들도 굿띵이죠. 좋은 것들도 뭐하면 지나치면 그리 좋지 않다. too much, excess하면 좋지 않다 이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덕은 옳지요. 뭐를 찾는 것이다? 균형을 찾는 것이다. 밸런스를 찾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이는 부족, deficient, 과잉, excess 둘 다를 뭐하는 거다? avoid, 피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최상의 방법은 행복을 maximize, 극대화하는 sweet spot인 무슨 지점? 미드포인트, 중간 지점에 머무르는 것이다. 됐나요? 됐어요? 자, 선택지에서 한번 볼까요? 아래 숙제였을 텐데 1번이요. At the time of a biased decision 그래서 biased 단어 꼭 체크하시고요. bias요. bias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유의어 꼭 두 가지 얘기해 주는 거 알지? 그치? 얘는 뜻이 뭔데? 선입견, 편견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같은 말 뭐예요? prejudice. 하나 더요. stereotype. 선입견, 편견, 스테레오타입은 고정관념이라는 뜻. 얘들아,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거를 졸라게 얘기해 주거든. 대중고등학교 1학년 빈칸 서술형 문제 나왔었어. 됐어? 세 개 단어 같이 외우셔야 돼. 외울 때. 단어 정리해 주는 게 내가 할 일이잖아. 그치? 정리해 두면 제발 좀 외우시라고. 됐어? 잊어먹지 마. 알았죠? 그리고 이거 반대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impartial이라는 단어예요. 얘들아, part가 무슨 단어야? 부분이라는 뜻이지. 한쪽 부분에 치우친 게 편견이 있는 거야. 됐어? 반대말 im이부터 가지고 이 뜻이 뭐라고? 공평한이라는 뜻이야. 알았죠? impartial, 공평한. 편견이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 됐어? 단어 같이 알아두세요. 이거 고등학교 올라오면 졸라 많이 보잖아요. 알았지? 공평하다. 됐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perfect. 자, 그 다음 2번이요. 1번 해석이요. At the time, 어떠한 시대입니다. biased, 편견의 결정, 편견화된 결정의 시기. 2번, in the area of material richness,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시대. 3번, away from social pressure,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다음 4번, in the middle of two extremes, 두 개의 극단의 가운데. 5번, at the moment of instant pleasure, 즉시 즐거움, 즉각적인 즐거움. 그냥 즉각적인 즐거움의 순간 이렇게 되네. 자, 가봅시다. 다음 봅시다. 컨셉은 그냥 디스커스는 토의하다인데요. 디스커스라는 단어는 왜 중요하다고요? 거기다 꼭 써놓으세요. 타동사입니다. 뒤에 전치사 붙으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붙는 게 about이거든요. 디스커스 about 틀린다입니다. 알았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바로 와야 됩니다. virtuous는 미덕이 있는, reckless는 무모한. 트레이트는 특성, 특징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deficiency는 결핍, 부족, sweet spot. 야구에서 공이 가장 잘 맞은 장소 원래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있잖아. 야구 선생님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 방망이 배트 가지고 쳤을 때 어느 부위에 맞았을 때 가장 멀리 나가는가. 이게 바로 sweet spot이야. 알았죠? 맨 끝부분에 맞아도 안 되고요. 손에 가까운 쪽에 맞아도 멀리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가장 적당한 장소에 맞고 적당한 힘으로 때렸을 때 홈런이 나오는 거거든. 거기가 스윗 스팟이야. 알았죠? 원래는 그 뜻이야. 여기서는 가운데 지점이라는 뜻이었었죠. maximize는 극대화하다. 반대말은 minimize지. virtue는 미덕. 선생님 미덕, 장점, 가치 알아들어라고 그랬어. 됐어? 가치가 있다 이들. generous는 관대한. stingy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인색한. 구두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돈 졸라게 안 되고. 그래서 generous는 반대말이죠. excess는 과잉이고 gullible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얘기할 때 gullible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갑시다. 13번 갑시다. 13번 주제를 찾는 문제였었네요. 13번 한번 볼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답 찾으러 갑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은 3번이었었죠. 그죠? 그래, 주제. 2020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문제. 글 조금 어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제 문제가 요즘은 좀 어려워졌다 봐봐요. 너네 모의고사 풀어본 적 있지? 그치? 요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였어요? 빈칸이었었죠. 그죠? 근데 요즘 빈칸이 조금 쉬워지고 있어요. 빈칸이 쉬워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뭐가 어려워지고 있냐면 주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제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 어디가 더 어려워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문장 순서 기억나? 그다음에 문장 끼워 넣기 기억나니? 걔네들이 졸라 어려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글의 순서 문제와 문장 삽입 문제가 두 문제씩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 이 네 문제가 다 2점짜리였었어요. 근데 요즘요, 얘 한 문제는 2점인데 한 문제는 무조건 3점짜리 나옵니다. 얘도 3점짜리 나옵니다. 어려워지고 있다. 됐어? 이거 뭐 물어보는 건데? 영어의 해석을 잘하느냐는 기본적인 거고요. 글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논리라는 건 국어하고도 관련있어. 너네들이 여기는 경기도 지역이라서 3월달에 모의고사 안 보는 거 알지? 근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싹 다 3월달에 전국 모의고사를 봐. 3월달에. 여기는 6월달에 모의고사 보죠. 그죠?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학부모님하고 내가 상담을 하거든요. 성적이 나오거든요. 고1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 등급이 4등급이다. 근데 우리 애가 영어는 1등급이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학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님 얘는요 장기적으로 영어랑 국어 점수랑 똑같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영어가 4등급으로 떨어질 거예요. 고2, 고3. 그냥 근데 반대로 우리 애가 국어가 1등급인데 영어가 4등급이면 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등급 올라갈 겁니다. 너네 고3 올라가서 국어가 1등급인데 영어가 4등급 나오면 없어. 됐어? 국어가 4등급인데 영어가 1등급 나오면 없다고 수능에서. 알았냐? 두 개 성적 같이 가. 알았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국영수 중에서 똑같은 시간 투자했을 때 가장 성적 올리기 힘든 과목이 뭐라고? 대부분 다 이거 질문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수학이라고 얘기해. 국어. 됐어? 국어가 제일 힘들어. 나중에 선생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세요. 내 말을 그때까지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고1 때 첫 모의고사 본 국어 점수랑 수능 때 국어 점수랑 비교해 보시오. 올라갈 확률이 희박하다. 제발 그 책 읽으세요. 알았어요? 책을 읽는데요. 내가 상담할 때 이러거든. 어머니 얘 국어 점수 좀 올리셔야 되겠네요. 책 좀 읽으셔야 되겠네요. 선생님 무슨 얘기 하세요? 우리 애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수천 권 읽었어요. 근데 왜 국어 점수 안 나온 거야? 얘들아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책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책은 눈으로 번역하는 걸 니네들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책을 읽는 게 아니야. 알았지? 책을 읽는다는 건 띵킹이야. 사고하면서 읽어야 돼. 생각하면서.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알았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라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안 와닿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데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주제가 뭐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지? 소설책을 읽는다면 왜 작가는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지? 왜 주인공은 이런 선택을 했지?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거 생각하라고요. 다독 절대 국어 점수에 영향 끼치잖아요. 많이 읽는 거 안 중요해. 물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근데 뭐?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 거를 글로 쓴 게 바로 뭔 줄 알아? 니네들이 많이 들었던 이게 바로 논술. 논술 족도 아니야. 대학 시험에서 논술 있다는 거 알지? 들어봤어? 논술 전형 들어봤냐? 글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고한 걸 글로 옮긴 게 바로 논술이다. 제발 생각하시라고.
글을 읽으면서. 책 많이 읽는 거 소용없어. 알았어. 다독이 절대 중요한 거 아니야.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그래서 지문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해? 이런 말 나왔지. 이런 말 나왔으면 어때? 윗문장으로 비교했을 때 똑같은 말이지. 예시지. 반복하고 있지. 이 얘기 계속 하잖아.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예측하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해.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제발 영어 좀 더 보시고 국어도 공부하시라고. 국어에서 제일 쉬운 건 문법. 고전이야. 이건 공부하면 2개월, 3개월 안에 무조건 끝낼 수 있어. 됐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국어학원에서 비문학 추론. 비문학 추론은 니네들이 수능날 처음 보는 지문들이 깔린다고. 그거 보고 추론해서 문제 풀어야 돼. 평상시에 생각하셔야 돼. 생각 안 하면 국어 점수 절대 안 나와.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지? 영어 점수랑 같이 한다고 그랬지. 니네 고1 때는 그거 티 안 나. 언제 티 나는 줄 알아? 고2 2학기 때부터야. 고2 2학기 때부터 어떤 지문들을 보냐면 해석은 되는데 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못 맞추는 거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해석본을 줘.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라고. 해석본을 줬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앞으로 그런 문장들을 만나야 될 거야. 됐냐? 근데 그거는 곧 무슨 실력이라고? 국어 실력. 삽입, 문장 순서, 국어로 오는 거야. 해석이 된다는 가정에.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찍어야 돼. 됐냐? 나중에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글들 만나게 될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책 좀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기 졸라 싫어. 책이라도 읽어. 됐어? 수학 문제 풀기 싫어. 책이라도 읽으시고.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뇌 움직여야 돼. 알았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찍는 거 아니야. 알겠어? 가보자. like 뭐뭐처럼 뭐뭐와 마찬가지로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involving effort 노력을 수반하는 다른 어떤 것들과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갔네? 노력이 들어갔네. 노력을 말해놨네. 우리 뭐든지 다 노력해야 되죠. 그죠?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거잖아. 노력을 수반하는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compassion 영민이라고 여기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요. 바로 외우셔야 돼요. compassion은 영민이라는 뜻도 있고요. 동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동정이 뭐냐면 뜻을 같이 한다 이 뜻이야. 너 나 동정하는 거지. 씨발 그 동정 말고. 아니야. 그거 말고요. 생각을 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compassion 연민은요. 연민이라는 건 takes practice. take 필요로 합니다.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연습을 필요로 한다. 노력해야 된다. 이거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 아니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거잖아. 그지? 연민은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과 생각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연습이 필요하다. 됐어? 야 이게 주제야.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주제라고. 같은 말 계속 반복돼. 한번 보자. We have to work. 우리는 일해야 된다. And getting into the habit. 어떤 습관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된다. 야 습관을 들인다는 게 뭔데? 노력해야 돼. 연습해야 돼. 이거 지금 같은 말이야. 똑같은 단어 쓰기 싫어가지고 똑같이 지금 써놓기 싫어가지고 다른 단어로 바꿔 쓴 거라고.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해해야 된다. 알았어? 우리는 노력해야 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습관은 뭔데? 내가 몸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습관이지. 그치? 그거 연습 필요하다. of standing without us.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말은 뭔데? 컴패션이랑 같은 말이잖아. 지금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인지 알겠네. 이 힘을 길러야 된다고 영어에서는. 알았죠? In their time of need. 그들의 공격에 처한 시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데 있어서는 뭐야? 습관을 기르는데 노력해야 된다. 결국 뭐 하셔야 된다? 노력해야 돼. 연습해야 돼. 같은 말. 됐어? 지금 반복하고 있어. 그 다음 sometimes 때때로 offering help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is a simple matter 단순한 문제입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건 단순한 문제야. does not take us 우리에게 데려가지 않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멀리 어디 바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바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바깥으로 우리를 멀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그냥 단순한 문제니까 어떤 거 remembering to speak a kind word 친절한 말을 한다는 걸 기억하는 거 누군가에게 who is down 낙담한 사람한테 다운이란 말 우리나라에서 그냥 쓰지. 너 이렇게 다운돼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Spending occasional Saturday morning 이따금씩 토요일 아침을 보내는 것. volunteering 자원봉사를 위해서 favorite cause 가장 좋아하는 대의 명목을 위해서 토요일 아침에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거다. 근데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involves 뭐를 포함해야 돼? 약간의 진짜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돕는다는 건 내가 희생해야 도울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 노력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 말 나올 거라고요. 됐나요? 위에서 지정으로 때렸습니까? 여기 예시가 나왔네요. A bone to the dog. 개새끼한테 뼈를 주는 건 is not charity. 자선이 아니에요.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observe,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세 가지 또 알아둬야 된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 뭐라고 말했는데 자선이라는 건 뼈인데 shared with the dog. 개새끼랑 함께 공유하는 거야. 왜 뭐 했을 때 네가 개새끼만큼 배고플 때 내가 배부를 때 개한테 던져주는 건 그건 자선이 아니라고. 내가 배고플 때 그 개와 뼈다귀를 같이 나눠 먹는 게 자선이라고. 이거 뭐 얘기하는 건데? 희생해야 된다. 그냥 위에 있는 말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 예시. 됐어? 그 다음 if we practice 또 나오네. 연습한다면 위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노력, 연습 take the many small opportunity 많은 작은 기회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연습한다면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면 그러려고 노력하고요. We'll be in shape to act. 우리는 행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왜 뭐 했을 때 those times require real hard sacrifice come along. 진짜 힘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었습니다. 됐나요? 다음 글에서 몇 번이라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선 연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아래 빈칸 갑시다.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지는 컴패션, 연민은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프랙티스요.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순한 일을 통해 이러한 습관을 키울 수 있다. 다른 때에는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뭐요? sacrifice, 희생을 수반한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 한다면? practice, 연습한다면 진정한 sacrifice, 희생이 필요할 때 뭐 할 준비가 된다? 행동할 준비가 된다. 됐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숙제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